안녕하세요. 락차차이 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났을 때 대인 처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험 처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합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른다고 눈탱이처럼 해서 보험사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되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의 80% 이상은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그래서 2주 미만, 저희가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면은 2주 미만의 경상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2주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합의금 정도 받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더 받으실 수도 있고 덜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준점만 어느 정도 아시고 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면 입원해라, 교통사고 나면 입원해라, 입원하면 훨씬 좋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것도, 입원을 하게 되면은 내가 휴업을 하게 된다 보니까 이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이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면은 좋지만 뭐 사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정말 경미한데 입원하기에 또 좀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거는 잘 체크를 하시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는 오늘 2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위자료와 교통비, 그다음에 향후 치료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제 저희가 합의금을 받는 거고요. 내가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돈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과실이 있다 보면은 나의 과실만큼 빠진 채로 이제 비용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나 사고 나면 박스에다 하는 이유가, 공제조합은 이 합의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제조합은 항상 좀 적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배째라 이런 식도 많기 때문에 공제조합이랑 사고 났을 때는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다시 이 공제조합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의 교통사고 2주를 하게 되면은 위자료가 한 20만 원입니다. 이게 나중에 법원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고 뭐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느 정도에서 처리가 되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보통 한 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교통비가 생각보다 짭니다. 교통비가 1일에 약 8,000원 정도 측정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뭐 버스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는 택시 타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일에 8,000원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10년 전에도 이 정도 금액이었고 현재도 이 금액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아직 안 올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는 1일에 약 3만 원 정도 이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하게 되면 14일 하면은 약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1일 3만 원 해서 약 42만 원,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주 진단하게 되면은 통원으로 기준했을 때 약 7에서 80만 원 정도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주일 정도의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그쪽 보험회사에서 약 7, 80만 원 이야기를 하고요. 공제조합에는 아까 말했듯이 향후 치료비가 없다 보니까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진 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무과실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2주 진단 통화를 하게 되면은 약 100에서 150만 원 선 요 정도 받으시면은 괜찮게 받으신 거고요. 2주 진단해서 입원하게 되면은 약 200에서 300만 원 선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 합의가 길어져서 치료가 점점 길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뒤에는 합의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에 나의 치료비를 벌써 지불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그냥 치료를 더 받으시면 되고요. 정말 아프신 분들은 이 합의도 좋지만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병원에 가셔서 뭐 사진도 많이 찍어 보시고 물리치료도 충분히 받으시고 하셔서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2주를 받았는데 좀 괜찮아지시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2주를 다 채우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괜찮아졌을 때 전화를 해서 이제 합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2주 진단 기준으로 이 정도 선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하셔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결국 총 지출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2주 동안 만약에 치료를 다 받고 또 150만 원 주세요 하면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시고 어느 정도 받으셔야 될지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 대인 합의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셔야 될 건데요. 보험회사 직원들은 어쨌거나 그냥 직원입니다. 얘네가 내가 합의를 많이 해준다, 합의금을 많이 줬다고 해서 뭐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얘네들은 합의율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한 명의 보험회사 직원한테 거진 한 4-50건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2-3건이 계속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돌개차 사이클이 합의하고 나가고 또 2건이 들어오고 합의하고 나가고 또 2건이 들어오고 이렇다 보니까 장기 건은 그냥 장기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합의율 자체가 나의 실적이기 때문에 개인 합의율에 맞춰서 개인 담당자들 간에 좀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를 담당하는 센터의 실적입니다. 센터 실적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 센터장이 당연히 실적을 쪼으면서 합의를 빨리 해라고 하겠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합의가 좀 쉽고 금액이 좀 더 많이 주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담당자가 진급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은 요거를 조금 더 빨리빨리 타이트하게 해서 이 실적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하시는 손해사정사분이 계신데 그분은 대인만 하시는데 큰 사고 전문으로 하시는데 이분은 어쨌거나 인맥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어쨌거나 처리가 좀 안 되는 것도 돈을 다 많이 받아주시고 대신에 이거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진급을 거진 책임을 지시는 약간 이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손해사정사분들도 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결국 합의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이고 손해사정사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서 합의를 보실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월말에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실적을 월말이 좋다, 월초가 좋다 이런 거는 좀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월말에 사고가 나면은 좀 빨리빨리 해준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언제 났든 합의를 담당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소리 지르지 마시고 차분차분하게 이야기 좀 잘 하시면 되고, 담당자가 말이 안 통한다 그럼 담당자 보험회사에 먼저 민원을 넣어서 담당자 교체를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합의에 정답은 없고 개인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로 꼭 가입을 하시고 내 자동차 보험에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자동차 상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가실이 있어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했다면 치료가 가능하고 내 보험회사한테 내가 이제 합의를 받고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자동차 상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담당자한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합의금 제일 많이 받는 거는 그냥 내가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이제 합의금 물어보면은 먼저 제시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에 받으시는 거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조율을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맞추다 보면은 조율이 되고, 대화가 진짜 안 통한다 그럼 담당자 교체하시면 되고, 담당자가 배째를 한다 그러면 담당자 교체하신 다음에도 계속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금감원에 민원을 좀 제시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금감원 민원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좋게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2주 정도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 합의하면 되고 어떻게 합의금액이 산정되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은 별거 아닌데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렵고 이야기도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차분차분 잘 이야기하시면은 잘 처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혹 정말 사이코 같은 담당자가 배치가 되면은 그때는 민원도 넣고 끝까지 치료 다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 말 다 하시면서 몸 아픈 거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통사고 났을 때 2주 진단 받았을 때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대물, 대인,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까지 3개 다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은 이제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저희도 답이 안 나와서 그냥 뭐 너네도 고생해봐라 하고 수리 다 넣는 경우도 많고 진짜 병원에 다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공제조합일 때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민원을 어디다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